네, 401페이지 23회 이제 중개사 우리 기출문제가 되겠죠. 이거 가지고 조금 전에 했던 부분들, 물론 이 친구들 전부 다 봤습니다. 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돌공장 사건.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 나와 있었죠. 양조소득세 착오 사건에서 법률에 관한 착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해가지고 착오 취소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 거고.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무효인 가압류 사건. 주체매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맞고, 다음에 3번 대구 두류공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귀속 해제된 토지 사건.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동기 표시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는 표시도 필요 없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4번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있더라도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음에 5번 해제와 취소의 경합, 병존이 인정. 매수인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서 전체를 무효로 돌린 다음에 자신이 부담을 해야 될 손해배상의 그러한 불이익 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비통착.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사의 흠결이라고 불리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의사의 흠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지는 그 표시행위에 대응되는 효과의사가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했고, 다음은 이제 의사의 하자라고 불리는 사기 강박. 이거는 의사의 하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사기의 그 전형적인 사례를 보면 이거는 제목을 먼저 쓰면 안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 갑이 누구냐면 백화점. 그랬고, 이제 을이 고객입니다. 고객. 그래서 이제 밍크코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데, 백화점에서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밍크코트 200만원짜리. 이거를 100만원에 이렇게 50% 세일을 한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객들이 그냥 구름처럼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금방 이게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 자체가 정가가 200만원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100만원이 정가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겁니까? 변칙 세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백화점 변칙 세일 사건. 백화점 변칙 세일. 그랬고, 이제 여기에서 그 각각의 의사 표시를 보면, 이제 뭐 각각에서 뭐 백화점 뭐 문제 삼을 게 없겠고, 을의 의사를 보면, 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 의사는 지금 100만원에 산다는 의사가 있습니까? 예, 200만원짜리 100만원에 지금 50% 세일한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100만원짜리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는 100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 얼마에 산다고 표시됐겠습니까? 예, 그대로 100만원. 그러면 이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문제인데 여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의사 표시는 정상적인 의사 표시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가 이 을이라는 고객이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갑의 위법한 간섭 내지는 불법한 간섭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법한 간섭이 있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의 기망이라는 위법한 간섭에 의해서 이 을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는 겁니다.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그래서 우리가 비진의 표시는 알고, 통정의 표시는 알고 플러스 짜고, 차고는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기 같은 경우에는 속아서 했다는 속아서.
기망당해서 이렇게 한 의사표시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기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에 관한 의사표시도 있고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도 있고 그랬을 때 이거 자체를 그런데 조문 어떻습니까? 110조 하나에다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물론 또 사기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와 강박은 왜 한 조문에 있을까? 한 조문에 있을까? 지금부터 이제 강박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행위 태양 한쪽에서는 기망했고 한쪽에서는 강박했다. 한쪽에서는 사기쳤고 한쪽에서는 강박했다. 그 행위의 수단만 다를 뿐이지 다른 모든 구조가 이렇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강박이 하는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누구냐면 국제그룹 회장님. 그랬고 을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을을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증여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증여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강박에 의한 증여가 되겠습니다. 강박에 의한 증여. 강박에 의한 증여는 사회질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죠. 의사표시로 가라. 의사표시로 가가지고 의사의 흠결 내지 의사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는 있을지언정 당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지금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돼가지고 강박에 의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 의사가 있다라는 거죠. 증여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제한됐죠. 박탈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 무효가 되는 박탈되는 그 부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경우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의사결정의 자유에 의해서나마 이거는 증여의사가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강박에 의한 증여는 이거는 일단은 증여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 같은 경우에 또 비진의 표시도 아닌 거죠. 사회질서 위반도 아니고 비진의 표시도 아니고 비진의 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거야 되는데 여기 증여의사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랬고 표시는 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다고 했으니까 증여한다고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사와 표시에 불일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상적인 의사표시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을 이쪽에서 이렇게 강박을 했다. 강박, 위협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윽박지르는 거. 그렇게 되니까 이쪽에서 외포 상태에 빠졌다.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는 속아서라면 이쪽에서는 쫄아서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쫄아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 결정의 자유가 역시 제한됐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두 개 다 비정상적인 의사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거는 그 법률 효과.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기 강박에 하는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취소해서 다시 배우겠지만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취소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건을 갖추면 취소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취소권을. 그러면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전적으로 갑의 권리자의 의사에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유효입니다. 일단은 유효. 그랬고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효를 우리가 유동적 유효다. 유동적 유효라는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취소할 수 있어가지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처음부터 소급 확정
무효가 되니까 이렇게 무효로 뒤집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유효입니다. 그러한 유효.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밑에 이렇게 다 이렇게 위법한 간섭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림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401페이지 그 그림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사기 강박이 하는 의사표시 요건 해가지고 그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조에서 사기 강박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쪽에서는 강박했고 여기에서는 기망했다 해가지고 행위 수단만 다를 뿐이지 그 그림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조가 똑같다. 어떻게 구조가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의 의사는 표시는 일단 기망을 하는 겁니다. 속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박에 관한 의사 표시는 강박, 위협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느냐. 기망을 했으면 속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강박을 했으면 쫄아서 그래서 여기 이 상태 이건 속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 기망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았다 이 말은 속았다는 말은 착오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쫄았다 이 말은 외포 상태에 빠진다. 공포심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의사표시를 한다. 의사표시를 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기망과 강박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행위 수단만 다르고 이 수단에 의해서 속아서 착오 상태에 빠지고 쫄아서 외포 상태에 빠지는 이렇게 돼서 의사표시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판례는 이중의 고의가 판례가 아니죠. 학설은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단의 고의, 이중의 고의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여기서 속일 이러할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랬고 속아서 다시 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이러한 이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이거는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실 것은 학설에 따라서는 3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강박도 마찬가지죠. 쫄게 만들려는 그러한 이 고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경우에 있어서는 쫄아서 의사표시를 하게 할 이러한 고의도 필요하다. 그랬고 이 이제 각각에 있어서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사기 취소가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100만 원으로 이렇게 변칙 세일을 했는데 또 어떠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정가가 100만 원인지 알았다라는 겁니다. 100만 원인지 알았다. 그리고도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속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 이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랬고 결국에 그래서 지금 밑에 그 써져 있는 걸 보면 이중에 고의가 필요하다. 요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습니까?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결국에는 속아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속아서. 근데 속지 않고 그냥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은 사기 취소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의 고의, 그 다음에 인과관계, 다음에 가장 핵심은 위법한 간섭이 있어야 되니까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시게 되다 보면은 이러한 구조보다 사기나 강박에서는 이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그러한 50% 세일하는 거 그거 자체가 그 백화점이 아니라 백화점이 변칙을 지금 썼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화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가끔 보면은 사장님이 미쳤어요. 거기는 50% 세일하는 거 아니죠. 그냥 다 손해본다고 하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이 위법성과 비교를 해야 될 게 바로 상술이죠. 상술이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이거는 용인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용인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일단 사기한 의사표시 요건을 보면은 기망행위 나와 있습니다. 기망행위.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가 있다. 침묵은 사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작입니다. 부작이. 하지만 이것도 기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어떨 때 기망이 될 수가 있냐면 고지 의무가 있을 때.
고지 의무가 있을 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으면 입을 벌려야 되겠죠. 그런데도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랬고 이제 그 시가 같은 경우에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시가의 착오를 이유로는 착오 취소가 안 됐죠.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또 시가가 관련돼 가지고 또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계약 갑하고 을하고 자기 무상으로 죄송합니다. 갑하고 을하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환계약. 이 교환계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만약에 갑 쪽에서 자기의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를 묵비했다. 이것 자체가 기망에 해당할 수가 있겠는가? 기망이 아닙니다. 기망이다. 왜 기망이 아니냐? 고지 의무가 있어야 기망이 될 텐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망일 수가 없다. 고지 의무 자체가 자기 거 알려줄 의무가 없다. 시가는 어땠습니까?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묵비한 거 기망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허위 고지를 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기망이겠는가? 이것도 기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판례가 이 교환계약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환계약의 본질은 그냥 우리가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두 당사자죠. 매매계약 어떻습니까? 매도인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고 매수인은 싸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횟집에 갔다. 시가 이거 지금 다 허위고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위법성이 없어서 상술로서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되고 있다. 그러면 교환계약도 그 본질을 보면은 우리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의 시가가 가령 1억이다. 이 부동산의 시가는 2억이다. 그러면 매매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가지고 갑은 어떻습니까? 자기 것은 올립니다. 1억 5천이라고. 그 다음에 이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은 1억 5천으로 낮게 평가합니다. 자기 건 올리고 상대방 건 낮추고 그래서 바꿔치기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환계약의 본질이다. 둘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러한 두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허위로 알려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시가하고 똑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기망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합니다.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경우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환계약의 본질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값만 그러는 게 아니라 본질이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1억짜리 1억 5천을 높이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2억짜리 1억 5천으로 낮춰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을 하기를 희망을 하는 이에 상반의 지위에 있다. 또 각각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일방이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설명 내지 고지를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가 없고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허위 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다 나왔죠. 묵비 그 다음에 허위 고지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통상의 교환계약 하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상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간섭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X. 밑에 2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X가 되겠죠. 위법한 간섭, 불법적인 간섭이 아니다. 그랬고 이제 간단하게 밑에 정리하시면 뭐 2단의 고의, 근데 가로를 쳐놓은 건 3단의 고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랬고 핵심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 그 기초지문에 나왔던 거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실 사기라는 것은 없다.
과실에 의해서 사기쳐지는 그러한 경우는 없다라는 거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법성이 핵심이다 하면서 백화점 변칙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내지는 아까 교환계약처럼 서로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불법적인 간섭이 아니다 해가지고 위법성이 부정된다. 그리고 각각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